안녕하세요, 훈련생 여러분. 추운데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선생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교육 시간입니다. 직장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직장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와 두 번째,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위험할 때 대처 방법, 마지막으로 퀴즈를 맞춰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위험이란 무엇인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위험이란 뜻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위험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고란 무엇일까요? 사고란 갑자기 일어난 나쁜 일, 주로 사람이 넘어지거나 베이는 등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위험한 첫 번째 이유로는 몸을 다칠 수 있습니다. 박스 테이프를 자르기 위해 가위를 사용하다가 손을 베일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고에는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경우, 두 번째, 기계 틈에 손가락에 몸이 끼는 경우, 세 번째,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발이 찔린 경우, 네 번째, 차에 부딪혀 몸을 다친 경우 등 많은 이유로 인해 몸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여 심한 기침이 나고 숨쉬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처럼 일 때문에 생기는 병을 직업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끄러운 곳에서 오랫동안 일하여 귀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쁜 물질을 만져서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리하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면 몸과 머리가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위험한 세 번째 이유로는 마음을 다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이 나에게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면 화가 나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때 화가 나도 손님에게 항상 웃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감정노동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들에는 나에게 반말이나 아랫사람을 대하듯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거칠게 말하는 것과 내 몸을 밀치거나 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안전이란 무엇일까요? 네,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걱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쁜 일이나 아픔을 겪지 않는 것이죠.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하는 이유로는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험할 때 대처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부딪히거나 넘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내려가거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수 있는데 이때 몸에서 피가 나거나 파랗게 멍이 들 수 있습니다. 부딪히거나 넘어졌을 때 대처 방법으로는 처음에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두 번째, 아픔이 줄어들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세 번째, 몸을 천천히 일으키면서 다친 곳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급하게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다쳤고 어디가 아픈지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아픈 부위에 얼음 또는 찬물로 찜질을 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아파서 일어날 수 없을 때는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합니다. 손을 베인 경우입니다. 이땐 날카로운 물건에 손을 베일 수 있습니다. 칼이나 가위를 만질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손을 베이면 피가 납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습니다. 손에 묻은 세균이나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다쳤는지, 어디가 아픈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다친 곳에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입니다. 네 번째, 만약에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면 깨끗한 수건으로 다친 곳을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빨리 가도록 합니다.
허리 및 손목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손목에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허리 및 손목 통증이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는 일단 하던 일을 멈춥니다. 두 번째,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꼭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아픈 곳에 얼음찜질을 합니다. 네 번째, 손목에 압박붕대를 감습니다. 다섯 번째,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병원에 가야 합니다. 도움 요청 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누가 어디를, 어떻게, 왜 아픈지 말을 해야 다른 사람이 더 빨리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는 나는, 어디를? 허리를, 어떻게는 다쳤어요. 왜 다쳤는지는 무거운 짐을 들었어요 입니다. 노란 글씨를 읽어봅시다. 나는 허리를 다쳤어요.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들다가 다쳤어요.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퀴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작업 도중 바닥에 있는 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파서 못 움직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아프니 소리를 지른다. 2번, 창피하니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혼자 노력한다. 3번, 주변 훈련생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주변 훈련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작업 도중 뾰족한 곳에 손가락이 베었습니다. 제일 먼저 피가 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바로 약부터 바른다. 2번, 차가운 얼음에 찜질을 한다. 3번,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는다. 정답은 3번으로 흐르는 물에 꼭 상처를 씻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못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1번, 빨리 병원으로 데려다 주세요, 선생님. 2번, 선생님 아파요. 3번, 선생님 허리를 다쳐서 너무 아파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다쳤어요. 네, 정답은 3번으로 누가, 어디를, 어떻게, 왜에 맞춰서 말을 하면 상대방이 빨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훈련생 여러분, 예비 직장인으로서 직장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대처 방법들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훈련생 여러분이 꼭 숙지를 하셔서 안전한 훈련과 또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